탄지로를 찾아온 츠기쿠니 요리이치. 하지만 탄지로의 현실은 위급한 상황이었죠. 무라타는 탄지로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탄지로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 타케우치가 달려와 잔해에 깔린 유시로를 먼저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무라타는 죽게 생긴 탄지로를 두고 떠날 수 없었으나 타케우치는 유시로라면 치료해줄 수 있을 거라며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탄지로의 의식은 조상 스미요시의 유전된 기억과 이어진 상태였고 요리이치가 스미요시를 찾아온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탄지로는 13번째 형태에 관해 물어보고 싶었으나 지금 상황은 스미요시의 기억 속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었죠. 이 시점은 저번에 탄지로가 본 유전된 기억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였고 탄지로는 그대로 요리이치와 스미요시가 과거에 나누었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먼저 요리이치는 행복한 인간을 보면 덩달아 행복한 기분이 된다며 스미요시네가 행복해 보여 기쁘다고 입을 댔는데 그런 글을 보는 스미요시의 표정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요리이치는 자신의 출생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의 어머니는 신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란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죠. 그녀는 들리지 않는 요리이치의 귀를 따뜻하게 환하게 비춰달라고 태양신에게 기도하며 귀에 닿는 부적을 만들어 주었고 당시 요리이치는 자신의 존재가 가문의 폐가 될 거라고 여겨 말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존재를 지웠기에 어머니에게 그런 오해로 걱정을 끼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의 형 츠기쿠니 미츠카츠에 관해 이야기했죠. 그는 형을 자신을 항상 신경 써주는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미츠카츠는 가문에서 홀대받는 요리이치와 자주 놀아주었는데 그런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긴 아버지에게 손찌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리이치를 멀리하긴커녕 오히려 요리이치에게 피리를 가져다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불면 바로 달려와 구해주겠다고 말했고 자줏빛으로 팅팅 부은 얼굴로 웃어 보였죠. 사실 미츠카츠는 요리이치의 재능을 보고 그처럼 되고 싶었으나 오히려 요리이치는 피리를 선물해준 형의 따뜻한 마음을 보고 미츠카츠를 따르며 그의 뒤를 쫓고자 검수를 시작했는데 이 피리가 츠기쿠니 형제의 유대를 상징하면서도 엇갈려버린 형제의 단절이라는 비극의 시작점인 셈이었죠. 이후 어머니가 병사하자 불길한 아이여서 평소 여기에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던 요리이치는 집에서 나왔고 목적지 없이 그저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 아래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지치는 것 없이 밤낮으로 달리고 또 달렸을 때 산속에서 우타라는 한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돌림병으로 가족들이 다 죽어 혼자였고 혼자인 외로움에 논에 있는 올챙이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녀는 긴 고민 끝에 부모 형제랑 떼어놓으면 불쌍하다며 올챙이들을 풀어주었고 요리이치는 그녀의 모습에서 따뜻한 심성을 느꼈는지 그는 우타에게 그러면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말하며 플러팅했습니다. 논에 놓인 올챙이들과 다르게 부모 형제와 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진 동병상련의 두 사람은 그 후로 함께 지내게 되고 요리이치는 우타 덕분에 자신이 남들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 선천적으로 내비치는 세계를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이때 그는 과거에 느꼈던 막연한 소외감의 이유를 깨닫게 되죠. 우타는 그런 요리이치의 끈 떨어진 영 같은 손을 단단히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요리이치는 감정을 얼굴에 거의 드러내지 않았으나 우타는 표정 외에 다른 걸로도 감정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기에 누구보다 요리이치를 잘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들은 10년 후 부부가 되었고 어느덧 아이를 가진 우타의 큰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요리이치는 출산에 대비해 산파를 불어다 나갔고 날이 저물기 전 돌아올 생각이었죠. 그런데 중간에 몸이 좋지 않은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전쟁에서의 부상으로 다 죽어가는 자식 곁으로 가려고 서두르고 있었죠. 요리이치는 노인을 자식 곁으로 데려다 준 뒤 산파를 부르는 건 미루고 서둘러 귀갓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날은 저물었고 우타는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살해당해 있었죠. 요리이치는 이때의 일을 설령 자신이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일지라도 타인은 쉽사리 짓밟을 수 있는 거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열흘 정도 멍하니 아내와 자식의 주검을 안고 있었고 그런 요리이치를 움직이게 한 건 혈귀의 발자취를 쫓아온 랭고쿠가의 조상이었습니다. 죽은 자의 명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불쌍하지 않겠냐고 설득했죠. 요리이치는 날 때부터 특별했지만 그의 꿈은 그저 소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가족 곁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조용히 사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런 작은 꿈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필 혈귀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고, 그렇게 혈귀 사냥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요리이치는 호흡법을 지도해 주었는데 특히 주라 불리던 검객들은 우수해서 원래부터 사용하던 검술 형태의 호흡을 더해 사용하자 비약적으로 힘이 상승했고, 이에 혈귀 사냥꾼은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또 그 시기에 츠기쿠니 미치카츠도 혈귀 사냥꾼에 가세하게 되었는데, 미치카츠가 혈귀 사냥꾼이 된 이유를 그의 부하가 혈귀에게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자신처럼 소중한 인연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요리이치는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리이치는 혈귀 시조 기부츠지 부장과 조우하게 되는데, 요리이치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이유는 이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는 걸. 요리이치가 본 무잔의 인상, 넘치는 듯한 폭력적인 생명력, 마치 화산에서 뿜어나오는 용암을 방불케 하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그때 무잔은 호흡을 사용하는 검객에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며 요리이치를 죽이고자 공격했는데, 그는 이미 호흡을 사용하는 자를 혈귀로 만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호기심을 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잔은 가공할 만한 속도와 넓이로 공격해왔고, 요리이치는 그의 공격에 생채기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등골이 오싹했죠. 게다가 내비치는 세계로 본 무잔의 몸에는 심장 7개와 뇌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잔을 죽이기 위해 요리이치의 검술 형태가 완성되었죠. 탄지로는 그의 13번째의 형태를 알고 싶었으나 현재 탄지로는 스미요시로서 요리이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는 상태일 뿐 직접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 한순간에 끝난 싸움에 기부츠지 부자는 무척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육체가 재생되지 않고 있기도 했고, 또 오랜 시간을 살아오면서 이런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패배를 경험한 것을 그의 사고가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의 육체가 재생되지 않는 이유는 요리이치의 혁도 때문이었고, 요리이치는 쓰러진 무잔에게 물었습니다. 何が楽しい?何が面白い?命を何だと思っているんだ. 요리이치의 물음에 무잔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고, 그의 당혹감은 곧 분노로 변화했습니다. 문득 요리이치는 무잔이 데리고 있던 타마요를 바라보았는데, 그녀는 무잔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는지 눈을 초롱초롱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요리이치는 무잔의 숨통을 끊어놓고자 했고, 그가 무잔에게 한 걸음 다가가자 악물고 있던 어금니가 깨지는 소리가 났고, 그 다음 순간 무잔의 육체는 힘차게 터져나갔습니다. 약 1800개로 흩어진 살점, 이 중 1500개 남짓을 요리이치가 베어냈지만 결국 나머지 살점은 너무 작아 베어낼 수 없었고, 합쳐놓으면 인간머리 정도 크기의 살점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무잔을 놓치자 타마요는 털썩 주저앉아 그가 목의 약점을 극복해낸 것에 좌절하며 무잔이 삶에 징글징글하게 집착한다고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죽지 않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는데, 무잔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그녀를 무잔이 죽이지 않은 이유는 요리이치의 침략으로 무잔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못한 것이었고, 그에 따라 타마요는 무잔의 지배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나 그에 관한 정보를 요리이치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키부츠지 무잔은 요리이치가 죽을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라 말했죠. 이에 요리이치는 무잔을 쓰러뜨릴 수 있게 그녀에게 도움을 청했고, 타마요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승낙해 주었는데, 그녀가 굳게 마음을 먹을 수 있게 설득한 요리이치의 말은 무잔을 쓰러뜨리고 싶어하는 너의 진심을 믿는다는 말이었고, 그는 타마요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때 혈귀 사냥꾼 동료가 급히 요리이치에게 달려와 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요리이치의 형 츠기쿠니 미치카츠가 혈귀 사냥꾼을 배신하고 혈귀가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잔을 쓰러뜨리지 못한 것, 타마요를 놓친 것, 형이 혈귀가 된 것을 책임지기 위해 요리이치는 혈귀 사냥꾼에서 추방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인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으나 불과 6살의 몸으로 이제 막 당주 자리에 오른 큰 어르신이 그것을 막아주었고, 요리이치는 아버지를 잃고 정신적으로 약해진 아이에게 또 다른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끝마친 요리이치는 자신이 무잔을 쓰러뜨리는 사명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신의 실패로 앞으로 또 많은 이들이 목숨을 빼앗기게 될 거란 생각에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했고, 이런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라도 말하고 싶어 스미요시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스미요시는 상처받은 그의 마음에 공감하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에게 마땅히 해줄 말이 떠오르지 않아 한동안 침묵만 이어졌습니다. 유전된 기억을 통해 보는 탄지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스미요시의 딸 스미레가 아장아장 걸어가 요리이치에게 안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스미요시는 높이 들어 올려주면 좋아한다고 말했고 요리이치는 스미레를 번쩍 안아들었습니다. 그러자 스미레는 까르르 웃으며 좋아했는데 그런 아이의 행복한 웃음에 요리이치는 그만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마침 스미요시의 아내 스야코도 나타났죠. 요리이치는 스미레를 꼭 품에 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상처 입은 그의 마음은 세상을 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스미레와 겹쳐보며 구워말을 수 있었던 것이죠. 스야코는 요리이치에게 다가가 기운내라며 위로해 주었고 탄지로는 요리이치의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싸움 도중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요리이치 씨의 마음이 벌써 수백 년도 더 전에 죽은 이 사람의 마음이 아주 조금이라도 구원받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었다.